네, 오늘 벌써 4월 11일이네요. 지금 1시 좀 넘었습니다. 1시 29분. 나태지옥에 좀 빠졌었습니다. 왜 빠졌었을까요? 한번 숙제를 밀린 적이 있었어요. 숙제라고 하면 이제 저하고와 약속한 나하고의 약속을 밀어버린 거죠. 그것을 좀 무리하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퍼져버린 거죠. 그때 이후로 한 5일 정도 정신줄을 좀 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안 해봤던 것들을 좀 시도해봤습니다. 축구를 해봤고, 풋살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것은 저하고 좀 안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선택지에서 하나를 지워버린 셈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호회까지는 가입할 수준은 아니다. 근데 가끔씩 나가서 할 만은 할 것 같다. 다음에는 농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구가 괜찮으면 농구 쪽으로 동호회 쪽을 가입할 생각입니다. 나태지옥에 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님한테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미멘토를 남기는 거고요. 제가 왜 실수를 했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메타인지가 약하기 때문에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느낌은 있는데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 그리고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진짜 지식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1번에 속하게 됩니다. 진짜 지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을 봤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문제는 메타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입력을 할 때보다 이렇게 말로 출력을 할 때가 4배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 미멘토를 남기고 말로 설명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입력할 때의 자신감은 이 출력할 때의 자신감보다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산수적으로 대입해 봤을 때 출력의 효과는 16배 정도 입력보다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풋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적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을 때 시각으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말로 한 것을 귀로 청각으로 듣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배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대상을 청중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하는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나보다 좀 지식 수준이라 함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한 것이 좀 떨어지는 대상으로 내가 말 설명을 하려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 상황과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전자는 좀 전반적으로 포괄적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메타인지는 뭘까요? 메타인지는 본인의 능력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정도를 걸어서 그 살아남기에는 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만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비 패턴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품종을 원하기 시작한 거죠,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꽃게랑이라는 과자가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맛이 있습니다. 맛의 가지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엣지를 갈고 닦아야 된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답답한 이유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답답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메타인지를 키우게 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큰 사람은 나르시즘에 빠질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질 게 생길 것 같아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툴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제가 20살 때, 21살이죠. 군대에서 했던 그 자기만의 강점에 대한 조사, 갤럽에서 진행하는 조사, 그것을 추천을 해줬어요. 저의 강점의 테마는 수집. 이건데요. 한 5년 전에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복구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개별화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집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력일 거예요. 네, 주도력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강점에 대한 포지셔닝을 해두고 이 메타인지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것은 양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깊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다섯 개의 테마를 가지고 메타인지를 사용하고 그 현실적으로 양을 채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 심리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것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세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면접 들어갈 때 좀 팁인데요. 고권력자의 자세하고 저권력자의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권력자의 자세는 전반적인 것을 좀 보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권력자의 자세는 세밀한 것을 보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역적으로 연결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필기를 할 때 흔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장비들이 좋아졌으니까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펜으로 필기를 할 때 뭐가 더 효율이 좋을까?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직관에 대한 시스템이 있고 심사숙고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펜은 심사숙고의 시스템을 건들게 되는 겁니다. 펜으로 필기할 때는 양이 줄게 되죠. 키보드로 이렇게 타자 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필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키보드로 필기를 하는 것은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봤었을 때 인출의 단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같은 걸 들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이 메타인지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아이템을 다르게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효용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